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71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자기 주식의 회계처리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거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남의 회사 주식이에요. 남의 회사 주식은 자산입니다. 얘는 우리 회사 주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 회사 주식은 자본 차감법이에요. 얘는 자본 차감법이 된다.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취득할 때고 이 처분이 뭐냐? 이게 재발행이에요. 소각은 뭐냐? 여기 감자예요. 좀 이따 다시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거예요. 액면이 5,000원짜리를 7,000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본금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감자를 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본, 이게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잖아요. 자본 조정은 뭐냐? 마치 컴퓨터의 휴지통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얘를 없애고 싶은데 잠시 얘를 담아뒀다가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소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장에 되파는 겁니다. 재발행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마이너스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7,000원을 취득가에 그대로 적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는 7,000원 취득한 거를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3,000원만큼 이익이 생긴 이게 이름이 뭐다? 자처이익이에요. 얘는 자본이요금. 이렇게. 만약에 얘를 3,000원에 팔았어요. 7,000원 취득한 거. 그러면 4,000원만큼 자처손이 된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자본 조정, 얘는 자본이요금.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된 거래였어, 이렇게. 그래서 7,000원에 한 걸 10,000원에 하면 자처이익이 3,000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3,000원 받고 팔았으면 여기 자처이익 3,000원 없애고 자기 처분 손실 1,000원. 그러니까 자처이익에서는 무조건 걔를 없애고 자기 처분 손실을 써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감자가 있어요, 감자. 감자는 소각이래요, 소각. 소각.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액면이 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최초에 4,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이에요. 걔를 없애면 항상 자본금 액면 없어요. 그럼 여기 감자 차익이죠. 얘는 감자 차익 1,000원이 된다.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취득원가 7,000원에 취득한 걸 없애요. 그러면 여기 감자 차손. 마찬가지로 감자 차익이 있는 가운데 차손이 생기면 감자 차익을 먼저 없애고 감자 차손을 하시면 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여기 액면만 쓰시면 돼요. 액면만.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얼마에 발행, 그 얘기 뭐냐면 증자가 여러 번 있다고요. 그럼 이 주식이 소각되는 게 언제 발행된 거를 다 추적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5,000원에 발행된 건지 10,000원에 된 건지 옛날에 그죠? 아니면 10만 원 됐는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얘가 다 똑같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각되는 그런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 최초에 얼마에 발행된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무조건 액면 5,000원만 지운다. 감자할 때는 무조건 액면 5,000원만 지운다. 이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 자본 위험 있는 감자 이런 것들은 다 찌꺼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머릿속에 잘 보시고 만약에 이게 발행가액을 없앤다. 그러면 최초에 이 주식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0원에 발행됐다. 그럼 여기 주발초 5,000원만큼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감자 차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발초라고 하는 자본을 주는 대신에 감자 차익은 자본이 또 늘어요. 근데 주발초나 감자 차익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다 대차 평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상법에서 그냥 무조건 액면만 없애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회계 처리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다. 암기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그렇지만 의미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를 처분하죠. 처분의 뜻이 뭐예요? 재발행하는 거예요. 시장에다 얘는 대파한다. 그럼 뭐가 생긴다? 자기 처분이나 처분 손실. 감자를 해요. 얘는 소각이죠. 그럼 얘는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익 나오죠. 그러니까 감자하고 처분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왔어요. 주주총회 열었더니 야 시장에 다시 되팔아라. 다시 유통시켜라. 그럼 뭐가 생깁니까?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 야 그거 없애버려라.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익 나오죠. 둘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가 돼 있냐면 자처익이 있어요. 그리고 자처손이 생겼다. 그럼 서로 상계한다. 상계. 서로 상계한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 용어를 또 알아두셔야 여기 보세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있죠? 여기다 좀 써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게 증자가 있어요. 반대말이 감자라고요.
다시 증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감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 자자가 있어요. 자. 이 자자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자본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분계를 자본금을 대변했으면 증자. 이때 돈이 들어와요. 유상증자. 돈이 안 들어오고 주발초 같은 걸 없애면서 주식을 발행하면 이게 바로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유상증자. 돈이 안 들어와요. 무상증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BS가 있으면 자, 내가 액면이 5,000원짜리 10,000원에 발행해요. 그럼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 10,000원이 들어오고 여기 자본금 5,000원. 여기다가 주발초 5,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이 회사 지분 100%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여기 주발초 있으니까 주발초 5,000원 없애면서 자본금 5,000원을 쓰자. 그럼 얘가 5,000원이 없어지면서 이게 늘어나죠? 자본은 불변이 됩니다. 뭐는 증가해요? 자본금은 증가하죠. 그럼 뭐냐면 난 지분율 100%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예요? 주식 수만 2주가 된 거죠. 아니 이 회사가 있는데 이거 다 내 거예요. 근데 주식이 한 주로 냈거든, 두 주로 냈거든, 100주로 냈거든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뭐하냐? 쇼하는 거야, 쇼. 원래는 주식이 한 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주식이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색깔을 제가 이제 파란색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주주가 있는데 여기 A, B, C 세 명이 있어요. A는 예를 들어서 500주, B는 300주, C는 200주, 총 1000주니까 지분율이 50%, 30%, 20%예요. 이번에 무상증자 10%였어요. 그럼 얘는 10%라는 말은 100주를 무상증자한 거예요. 50주, 너는 30주, 너는 20주죠? 그러면 1100분의 550은 지분율 똑같이 50%라고요. 여러분 자산부채 변화가 없는 게 그게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겁니다. 주주가 와서 주주총회 와가지고 도대체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공짜로 주식 10%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주가 좋아요. 나 500주 있으면 550주. 근데 전체 주식수가 늘어났어요. 지분율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그러니까 누가 야 회사가 도대체 주주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가 무상증자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주식 나눠드릴 테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시장 내답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바로 화를 내야 돼요. 이렇게. 뭐예요? 쇼하지 말라고요. 지분율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그냥 주식수만 늘어난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1000주분의 500주나 1100주면 550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상증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10% 다운돼요. 주가가 원래 10% 다운돼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 주식 가치는 같아야 되니까.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상.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무상증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10,0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하는 거 싸네. 그래서 막 사요. 시장에서는 무상증자 10% 하면 주가가 10% 떨어져야 되는데 10%보다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약간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증자할 때 자자가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데 유상증자는 뭐예요? 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계를 쓰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및 주발주익 이게 유상증자. 그 무상증자는 뭐냐? 얘는 주식을 발행해요. 돈이 안 들어오고 여기 주발초 등이죠. 여기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 적립금이나 여기 자본형, 그러니까 주발초, 감자차 이런 거 또는 여기 배당이 불가능한 이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재원으로 공짜 주식을 주는데 이게 뭐하면 이게 증자예요. 근데 돈이 들어오면 유상증자, 돈이 안 들어오면 무상증자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들도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 개념을. 그리고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쉬운 내용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자본은 종합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경험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결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시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고 이제 안 좋은 분들은 뭐냐 이해가 안 됐으니까 여기 제끼자. 몰라.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평생 이제 무상증자를 모르고 그리고 죽는다고 하면 그러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가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 여기 이쪽을 못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죠?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니 뭐 이거 저도 요새 맨날 수학도 많이 봐요. 이렇게. 이제 애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수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설명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거 좀 옛날에 좀 알았으면 더 좀 좋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막 그림 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그랬던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옛날에 뭐 등사라고 하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칼라 인쇄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뭐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더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유가 뭔가 옛날에는 선생님이 막 자대고 막 그림 막 그리고 하니까 제약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인쇄 기술 막 바뀌고 하니까 색깔 좀 넣어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뭐 별이니 뭐 이런 거 칼라 사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맨날 외우고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입체적으로 막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의욕만 있으면 하기가 엄청 좀 수월하다 이렇게. 설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그냥 한 사람이 얘기한 것만 해서 근데 그분이 만약에 주입식이 암기식으로 그렇죠. 그럼 무조건 외웠는데 요새는 뭡니까? 내가 조금만 좀 찾아보면 다양하게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훨씬 좋죠. 근데 늘 강조하지만 뭐냐면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의미 이런 거고 알아들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무상증자는 자본은 불변이에요. 근데 자본금은 증가해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자본과 자본금은 자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자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증자하기 때문에 둘 다 자본금은 증가해요. 자, 얘는 뭐냐? 돈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자산도 증가하면서 자본 총계가 증가하죠. 얘는 뭐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거죠. 여기 해보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는 대체 얘가 준다고요. 전체는 불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얘가 증가하면서 얘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한다고 유상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다 이제 선을 하나 좀 그어보죠. 여기다 선을. 위에까지가 자본거래예요. 밑에는 뭐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거래가 손익거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여기 기타 포괄손 누계액인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누계액이 있어요. 여기 감가상각비, 감가상 누계액. 그러니까 재무상태비 적히는 누적치. 손익계산 단기 변동분만 적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타 포괄 누계액은 이런 게 있어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이고 혹시 IFRS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 여기 우리 FVOCI 금융자산이 있어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서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파생 상품 평가손익. 여기 뭐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하는 걸 얘기한다. 우리 아까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그때 조금 설명을 드렸었다. 아무튼 이 기타 포괄 손익의 특징은 뭐냐? 이게 미실현 손익이에요. 이 미실현의 뜻이 뭐예요? 평가 손익이라고요.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배당을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특징은 뭐냐? 배당 불가라고요. 아직 실현이 안 됐다고요. 아직 실현.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갭 투자해서 집 샀는데 아파트 값이 뛴 겁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 못 주죠.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뛰었지만 아직 얘를 처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타 포괄 누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보면 여기 이익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자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본잉여만 구분하라. 이렇게. 자, 얘는 뭐냐? 얘는 쉽게 말하면 자본거래라고 했죠. 주주와 주식거래. 이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배당 줄 수 있고 얘는 배당을 못 준다. 그리고 이 용어도 아시죠? 결손금. 결손금은 뭐냐? 마이너스 이익염이에요. 손실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누적 적자라고요. 누적 적자. 우리가 뭐라는 애를 결손금이라는 말을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 유출은 뭐예요? 회사 밖으로 나간 거죠? 배당이라요, 배당.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자, 얘는 시그마 알죠, 여러분?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렇죠? 단기순이익을 다 합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당 준 걸 뺀 거라고요. 단기순이익에서 배당 준 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산에 유보돼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영어로 retained earn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유보이익이에요. 그럼 사회로 유출된 건 뭐? 그게 배당이라고요, 배당. 얘는 사회로 유출. 얘는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유보이익이 된다. 얘는 유보이익이 된다. 아무튼 지금 하는 이런 용어 같은 거죠. 용어를 잘 숙지해 두셔야 된다. 용어를. 자,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익혐의 있죠? 이 이익혐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혐의고요.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법정 적립금은 국민연금이에요. 임의 적립금은 뭐냐? 요거는 적금의 개념이고, 적금. 얘가 예금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급 500을 받았어요. 국민연금 50을 내고 내가 적금 150을 하고 생활비를 한 300 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내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 나오는 법정 적립금 이런 거 왜 하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 배당 제한이에요. 아니 내 월급인데 내 멋대로 다 쓰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한 60살 넘어가면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뭐 개미와 배짱이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돈을 축적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그거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정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뭐냐?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면 내가 번 거지만 배당을 못하도록 얘는 상법이 제한해. 여기 있죠. 상법이 제한했어, 상법이. 마치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의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내 거지만 못 쓴단 말이에요. 왜? 국가가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다 줘버리면 다 써버리면 다 모자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뭐냐? 약간 회생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국민연금을 이렇게 해서 빚을 갚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노후가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이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절대로 안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국민연금 내가 젊었을 때 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돈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런 느낌은 요게 이익준비금. 여기 보세요. 결산기 금전에 의한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무조건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 1,000만 원 주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상을 무조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 그 다음에 여기 임의적립금이 있어요. 이건 적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저도 99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가끔 연금관리공단에서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요? 이종화 씨 뭐 국민연금이 얼마 이렇게 막 날라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생활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개인 연금, 적금 같은 거 불입해. 그게 바로 여기는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 미처분 이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여기 우리가 아까 자본거래는 여기 만 이익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익염이 세 가지죠. 우리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여기 미처분 이익염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해놓고 여기를 왕창 해놓으면 자꾸 주주총회 열면 야 남는 거 배당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재투자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 사업학상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 다 주고 나면 회사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이렇게. 또는 재손실 적립금이 있어요. 이렇게. 재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당을 다 주면 안 돼요. 보험사예요. 비행기 한번 떨어졌어요. 뭘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보험금 막대하게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났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언제 사고 나면 이거 회사 날아갈지 모르니까 적립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을 못 주는 거예요. 외형상 이익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방에 큰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적립금의 의미는 뭐냐? 다 배당 제한이에요. 배당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치? 배당을 주지 않고 뭔가 우리 저축하듯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적립금의 내용.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산은 눈에 보여요. 부채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근데 자본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막 해결을 막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쉴 때도 쉬는 시간마다 계속 질문하는 거 이렇게. 최근에도 뭐냐면 하루에 제가 단계 이제 뭐냐면 한 40개 정도 이상씩 뭐 질문 답변. 이렇게 사람 여러 종류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현직 막 국세 공무원들도 저한테 막 물어보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내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 수업 듣고 이제 합격한 뭐 그런 분들이고 하니까
회계나 이런 것들 저한테 물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질문해요. 그러면 그거 현직자들 답변도 막 해줘야 되고 막 내부 시험 같은 것도 제가 뭐 국수시험 가서 강의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도 또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그죠? 그래서 또 자격증 시험 또 다른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하는 친구들도 계속 시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하면 제가 답변 같은 거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뭐 별거 없어요. 어떤 질문에서 막혔던 혈이라고 하죠. 막혔던 혈이 한 번씩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에서 여기 미처분 이익금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금 이거예요. 회사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미처분.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익금의 처분이 이 처분이 뭐냐? 사용이에요. 사용이란 말을 처분이란 말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분되지 않고 그건 뭐예요? 사용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그죠? 그거를 나타낸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미처분 이익금인데 미처분 이익금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익금의 처분이죠? 처분이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익금 처분 계산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사용 내역서라고요. 저라면 이익금 사용 내역서라는 걸 쓰겠어요. 근데 이러면 왠지 좀 약간 천박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처분 계산서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익금 처분 계산서. 그러니까 이익금을 어디다 썼는지 그 내역서.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배당 같은 게 있겠죠. 배당 당연히.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고 여기 보시면 결손금 처리가 된 결손금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이익금이에요. 마이너스 이익금. 그죠? 이게 바로 결손금 처리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은 보지 말고 위에 것만 보라. 위에 거. 위에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익여금의 처분에서 이 용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그러니까 이익여금 사용 내역서. 이익여금을 어디다 썼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이 용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세 같은 거 보면 배당 소득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죠? 배사, 근연기, 퇴양, 소득의 종류 이렇게. 그래서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되고 지금 연말정산하지 근로소득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좀 잘해가지고 배당만 받고 정기 그다음에 적금 같은 거 막 들어와가지고 이자 들어와요. 2천만 원 넘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합쳐가지고 5월 달에 합산 신고 막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배당이에요. 그런 거하고 여기는 잉여금 처분하고 매우 밀접하죠. 그래서 실무상 보면 여기 이익금 처분계산서 매우 중요하다. 이 이익금 처분계산서가. 기업의 이익금이 이제 분배가 될 때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어요. 배당이나 이런 걸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산 같은 거 할 때도 잘 동참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